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후보들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지역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최대 격전지인 중구.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양당 후보들은 나란히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박용갑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를 강조했고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이응권 후보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부산동 5월 쪽에다가 버스 노선도 잘 닦고 한 데다가 중구 노인복지관을 큼직하게 하나 지려고 땅을 사놨습니다. 저마다 지역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친 여야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절하고 절박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에게 완패를 당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이번 선거가 21대 총선에 대한 심판임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던 21대 국회 그 주역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한 것을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석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반드시 투표장에 임해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 확보해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석의 의석을 가지고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국혁신당이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의 표심이 이번에는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투 개표소들도 모든 점검을 마쳤습니다. 투표 현장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구석구석 살폈고 29년 만에 부활한 수검표 작업을 앞두고 분류와 검표 작업도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진행될 대전 컨벤션 센터. 지역구 투표지를 자동 분류기에 넣자 투표지가 순식간에 후보별로 나뉩니다. 분류한 투표지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2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길이가 51.7cm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비례대표 투표지도 전량 손으로 개표합니다. 이 같은 수작업에 개표 시간도 크게 늘어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를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투표소도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대전 지역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2대가 발견된 만큼 전문 장비를 동원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출입문과 승강기 등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점검을 마친 이곳 투표 현장은 선거일인 내일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는 1,198곳. 사전 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와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전 중구와 대전 유성 나선거구, 천안 아선거구와 당진 제3선거구, 부여 가다 선거구와 청양 지역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유권자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이번 총선. 막판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보들 사이에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더불어 선거 이후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격전지 충청권 금강벨트. 후보들 간의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전도 과열 양상입니다. 선관위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격한 언쟁을 벌인 세종을 강준현, 이준배 후보. 보고 계신 이 땅이 산단 예정지 사진입니다. 여기에 예전에 후보님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소유한 땅입니다. 맞습니까? 봉합리 맹지를 또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외압으로 이렇게 외압 의혹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의혹 공방은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며 국민의힘 측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토대로 강 후보의 불법 주점 출입 의혹 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이 후보 측근의 땅 투기 등 다른 의혹을 꺼내들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격전지가 많은 충남에서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홍성 예산에선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토론회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강 후보도 양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천안갑과 서산태안, 보령서천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서로의 발언과 재산 신고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선거전으로 정치 불신은 물론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수사 등으로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직을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2대 총선, 고소고발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전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며 소리를 질러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방에 가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시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생업터전을 잃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이 입점할 임시상설시장이 오는 25일 문을 엽니다. 기존 특화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공간 막구조와 모듈러 설치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2층 구조 모듈러에는 일반동 점포 73개, 대공간 막구조엔 농산물과 식당동 점포 151개, 컨테이너에는 3개 점포가 입점합니다. 시장 개장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부터 3일 동안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가족 마케팅 행사가 진행됩니다. 수려한 경관을 가진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있지만 소유권은 충남이 갖고 있는데요. 연구소 등 주요 기능이 충남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세종시에 남게 되는 기존 연구소 부지를 놓고 세종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지난 1994년 연구소와 함께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등이 조성돼 전국적인 명소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인 어정쩡한 구조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연구소 이전을 결정하고 조만간 새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내심 산림청과 세종시 등
공공이 매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공시가만 1,000억 원이 넘고 실제 가치는 5천억 원대로 추정될 만큼 덩치가 커 실제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게 매각해 리조트를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세종시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녹색의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미래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도시라는 기존의 딱딱하고 획일화된 이미지도 벗을 수 있어서 용도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매각 등 후속 대책들이 지지부진할 경우 충남도가 막대한 관리 예산을 투입할 리도 없어서 자칫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 그리고 충남도민들에게 상생 발전하고 더 유익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해 충남도와 공동 TF팀을 구성해 부지 매각과 후속 활용책 마련에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평가가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와 TJB, 모건대와 배재대, 지역혁신 기관들이 글로컬 대학 육성,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산업혁신 인력 양성, 청년 창업가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혁신 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선 충남대와 한밭대, 모건대와 배재대 등이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남은 대전 월평동 패션월드가 30여 층 공동주택과 창업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대전 서구에 따르면 올 초 패션월드 부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달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6월에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창업 문화 등 시민을 위한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개장한 패션월드는 한때 180여 개 점포가 입점하는 등 지역 의류 유통업계를 대표했지만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에 밀리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2분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은 아파트 내부 화장실 일부를 태운 뒤 35분여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